네,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의 에이스 조태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조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물가가 날리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정부가 유류세이나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 어쩌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안 좋은 소식만 가져오는 것 같아서 예. 좀 많이 무거운데 이 유류세 인하는 뜸들이다가 밥이 다 탈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거론한 지가 꽤 됐죠. 예, 그동안 계속 거론만 해오다가 이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추가 대책을 다음 달 5일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예, 다음 달 5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현행법에서는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지난해 역대 최대폭인 유류세를 한 20% 인하 조치를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기름값을 보면은 2,000원이 넘었죠. 예. 경유값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너무 비쌉니다. 네, 너무 네. 비싸요. 예, 저도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 유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유류세를 30% 낮추면은 휘발유 1리터의 세금이 574원이 돼요. 예, 그래서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예, 그리고 지금보다는 82원이 저렴해지게 됩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지금 경유값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일부 예. 지역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아예 넘어서기도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서 이 생계형 차량들, 특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이럴 바엔 내가 왜 이런 차 타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약을 끊을 수도 없으니까 손해를 보면서 운행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지만 아무래도 이 정권 교체가 겹치면서 대응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다음 달 5일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수위에서도 조금 전에 이 유류세 인하 30%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예. 또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아마도 30% 인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물가도 너무 오르니까 뭐라도 그러니까요. 조금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도 오르는데 가스요금도 인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가죠. 전기요금을 어제였나요? 네. 말씀드렸는데 네, 예. 그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됐지만 다른 항목이 오르면서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이 6.9원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000원 가량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부가세랑 전력 기반 기금은 제외한 금액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비싸질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스 요금도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부터니까 당장 내일이네요. 예. 주택용 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 오릅니다. 네. 이게 감이 전혀 안 오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이 860원 가량 오른다고 해요. 그럼 이번 네. 조치는 왜 하는 거냐? 결국에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겠죠. 예. 이 가스 요금은 산업부가 정하는데 2개월마다 연료비 변동을 고려해서 기준 연료비를 정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 2020년 7월에 가스 요금을 13.1% 내린 뒤에 지금까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계속 동결을 해왔는데 네. 그동안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란 말이 더 익숙하시죠? 네. 이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인상 요인이 있었던 건데요. 결국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물가 부담은 또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이렇게 연동제로 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천연가스 가격 워낙 많이 오르니까 유럽에 비하면 좀 덜 오르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르는 건 싫죠. 싫죠. 가계 부담이 뭐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과자값도 올라. 이건 뭐 밀가루 가격 올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것도 원자재 가격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는 밀가루를 한 95%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이제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밀 그렇죠. 생산국이잖아요. 예, 그쪽이 밀하고 보리 수출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예.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건데요. 예. 롯데제과 쪽에서 이번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밥상 물가, 외식 물가, 거기다가 간식 물가까지 오르는 건데요. 네. 빼빼로가 1,500원
1,500원에서 1,700원, 네, 빈츠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고요. 예. 막대기 아이스크림과 통에 담긴 아이스크림 가격도 다 오른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소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이제 집 앞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서 예. 아들과 자주 방문을 하곤 하는데 네. 이것도 부담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네. 어제도 소식이 있었는데 롯데에서 운영하는 도넛 전문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유명하죠. 예. 이쪽에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하. 여기라고 하면 역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그 예. 달콤한 도넛 네.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기존에 1,500원에서 1,600원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예. 나머지 도넛 제품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쟁사인 던킨도너츠도 이미 가정 간편식 제품의 가격을 올린 상태긴 한데 네. 나머지 도넛에 대해서는 지금 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해요. 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거기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음식물 물가의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기업들이 눈치 안 보고 올리는 것 같아요. 요새 같은 데 올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내리냐 그런 경우는 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게요. 뭐 또 가격이 또 오를 건 올라야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전망은 더 뭐 악화된다는 전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예. 걱정이네요.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원자재 가격. 이 오르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좀 상황이 뭐 고점이다 이런 말은 하지만 네. 실제로 진행되는 거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장기화하고 있고요. 예. 경영 환경에는 당연히 악재가 쌓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한국은행이 매달 기업의 체감 경기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83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나빴고 수출 기업보다 내수 기업이 나빴습니다. 예. 한국하면 역시 제조업의 나라죠. 네. 근데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나빠졌어요. 지난달 91에서 이번 달에 84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 2월 이후에 최저치였습니다. 아이고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도 있는데요. 네. 2월 산업 동향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모든 산업의 생산이 2달 연속으로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속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소비가 늘긴 늘었는데 0.1%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예. 투자도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이런 걸 어허. 보면은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지만 네.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때는 통화 정책이 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은행 후보자가 발언을 조금 내놨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제 입국을 해서 공항에서 예.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예. 조만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수를 꼽자면은 IMF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예. 코로나19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 모두 다 현실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당시 이주일 총재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에 그런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금융통화위원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창용 후보자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장을 가장 앞에 뒀다 예.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이번에도 경제 상황에 좀 상당히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둘기파 내지는 중도 정도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네. 물론 총재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조금 더 상황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잔뼈가 굵은 분이라 그렇죠. 예.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켜놔야지. 그래서 그 퇴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용 네. 총재 후보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하는맨은 아니어서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14일에 4월 금토회가 열리니까요. 예. 좀 주목해서 저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여러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 사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전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당장 그 기름값 같은 건 제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국내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최근 미국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거 많이 네. 보셨죠? 예. 이게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예. 경기 침체 전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역할이 정말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책 가운데 선거에만 너무 신경을 쓴 정책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을 하면 선거 아하.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태영 기자는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나중에 국회로 가셔서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